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세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그 지분 경매를 하는 솔루션이 외우셔야 돼요. 솔루션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프로세스 스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분 경매를 낙찰을 딱 받으면 이거는 꼭 외우셔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 프로세스가. 낙찰을 받으면 타 공유자한테 내용 증명 보낸다. 뭐 자세한 설명은 천천히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제일 1번이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는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내 주소나 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용 증명 보내는 이유가 무슨 소송하고 뭐 이렇게 신경 거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내용 증명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뭐 통지서 뭐 그렇게 쓰시던지 제목 없어도 돼요. 그냥 제가 요번에 낙찰받은 누구누구인데 핸드폰 번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시라고. 그래야지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낙찰받은 나를. 그래서 협상을 하든지 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5가지 프로세스 중에 1번이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전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부동산 가압류하고 한묶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스텝 중에 3개를 얘기한 거예요. 내용 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은 하는 소송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전 처분으로서 부동산 가압류가 있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또 분할 소송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다. 근데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이 소장 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방송으로만 공부하시는 분은요. 여기 있는 왼쪽에 보시면은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저자 조홍소 접니다. 제가 만든 이런 그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책을 구입하셔가지고요. 여기 73페이지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있어요. 그거 방송 나중에 녹화로도 보시고 그런 분들 이해가 잘 안 가면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서 공유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은 이렇게 확 와닿을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그 회원 중에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장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검토를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책 7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자소송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소가를 계산하는 그 공식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유물 분할의 소를 누르면 뭐 요 앞에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 종이에 써 있는 목적 물가액이라든가 건물 시가 표준, 대지 시가 표준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계산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관계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뭐 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가격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건물 신축 가격이 얼마죠?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65만 원. 지난주에 했잖아요. 65만 원. 제곱미터당 65만 원. 그게 전자소송. 그걸 혹시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럼 좀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제곱미터당 가격이라든가 이게 전자소송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공유물 소송에 왜 이런 소송할 때 그럼 전자소송 들어가가지고 그런 소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금액을 청구하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을 청구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은 도대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물마다 다 틀리고 땅도 틀리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에 대한 인지대를 받으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할하려는 그 부동산의 소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가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 시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제곱미터당 65만 원이다. 건물을 짓는데 6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그리고 여기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 연수별, 장가율, 면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딱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 만드신 우리 회원분 뭘 준비해야 되죠? 제일 먼저 소장을 만들어. 그럼 소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필요해. 건축물 대장. 그렇지. 그리고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런 소장을 만들려면 그리고 그걸 제출하셔야 돼.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든다 그러면 준비할 게 뭐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래야 여기 있는 이런 구조지수, 철근 콘크리트 존지 어디 써 있어요? 건축물 대장 내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써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 내가 이렇게 글로 썼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자소송에 들어가면 이런 소가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툭툭 치면 돼요. 나중에 모르시면은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월요일 날 좀 일찍 오시면은 컴퓨터 같은 게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쉽게 돼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요 소가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패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탁 하든지 프린트해가지고 뒤에 붙이든지 그러면은 법원에서 소가를 이렇게 계산했구나, 계산기에다 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맞거든요. 틀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보면 다세대 주택인지 아닌지, 그죠? 철근 콘크리트인지, 대지는 공시지가 갖고 하는 거고, 요걸 더해가지고 소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이런 상수를 넣어야 돼요. 한마디로 1억짜리 건물이면 3,300만 원의 인지대, 거기에 맞는 인지대로 금액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여기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3분의 1이라고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전자소송 거기에 이 소가 계산기 보면 공유물 분할만 누르면 자동으로 3분의 1이 된다고 옆에 3분의 1이라고 화면이 탁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고요. 이 소가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요거 보세요. 인지대 11,000원 내려고. 결국 소가가 여기 보시면 202만 원이라고 써 있죠. 220만 원. 그럼 여기 보세요. 인지대 계산할 때 220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1000분의 5. 220만 원은 1000분의 5라는 공식이 있어요. 소가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1,000원이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는 것 중에 결론이 뭐냐면 인지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이란 돈을 이 건물을 내가 지분 경매로서 할 때
여기 낙찰받은 그 나의 지분이 있죠. 3분의 1은 상수고 여기 보시면은 얼마로 돼 있어요? 18분의 2만큼만 내가 샀으니까 전체 건물 중에 18분의 2만큼의 인지대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확 되죠? 공유물 분할 소송이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많이 막힙니다. 근데 뭐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뭐 무료예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좀 박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분 경매 공부는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 좀 어렵다. 근데 한번 고기물 분할 소송을 한 번만 해본다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는데 내가 2번, 3번 한다 그러면은 이름하고 뭐만 바꾸면 돼요. 내가 받은 공유물 지분하고 몇 가지 주소 같은 것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요. 한 30분도 안 걸릴걸요. 한 30분, 저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간단히 금방 끝납니다. 나중에는요. 한 15분이면 돼요. 준비만 다 돼 있으면. 그 서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거가 딱 준비돼 있으면 그걸 보고 입력만 시키면 되죠. 이 송달료는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 4명이면 타 공유자까지 나까지 해가지고 송달료에 원고인 나하고 타 공유자인 피고가 3명이면 4인이라고 써야 되겠죠. 지금 여기 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4명, 원고 1명이니까 5명에 대한 송달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자소송을 하게 돼도 전자소송 안에 송달료 내셔야 돼요. 물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뭐 송달돼서 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는 전자소송 외에 여러분 그 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조회 촉탁이라든가 문서제출 명령 같은 게 하다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전자소송으로 안 하고 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송달료는 받습니다. 그리고 인지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9만 원만 내시면 돼요. 10% 디스카운트 됩니다.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소송 하셔야 돼요. 전자소송을 안 하시고 컴퓨터가 어렵고 난 전자소송 이런 거 안 하고 옛날식으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한다든가 난 법원 찾아가가지고 그냥 제출하겠다. 어렵습니다. 진짜 피곤한 거 하는 거예요. 전자소송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소송 배운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여기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고 방송 끝난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자소송 배우시는 거는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자소송 안에 동영상이 다 있고 거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잘 모르면 동영상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줄 거고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도 한 군데 또 거쳐야 될 때가 있어. 전자소송하는 법원에 거기 안내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하시면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히면 일단 전자소송 치면 잠깐만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자소송을 안 보여주니까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보셔야 이게 눈에 있고 체화됩니다. 여기 대법원 전자소송이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요거 전자소송 들어가시려 그러면은 나중에 공인인증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하고 송달료 같은 거 제출하시려 그러고 신한은행 통장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자소송 체험하기라고 있죠.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전자소송 체험 시스템. 자, 책 왜 사지 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전자소송 체험 시스템으로 돼서 서류 제출하는 방법, 송달 문서 확인, 나의 전자소송, 여기 공인증서는 어떻게 하고 매뉴얼 어떻게 되고 동영상 여기 다 있잖아요. 처음 오셨나요? 여기로 공부하세요 꼭.
소송은 이 지분경매에서 소송은 여기서 공부하시면은 거의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 막혔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화하세요. 3480-1715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이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이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져줘요. 이거 누르면서 선생님 민사소송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막 보여줘요. 막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서 원격 조정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걸 한 번씩 이 소송 비용 납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누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라는 거야. 여기서는 안 되네. 공인인증서 꼭 여기 있으셔야 돼요. 자기 거 공인인증서는 꼭 있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은행용으로 예, 똑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할 때 변경을 해서 그거하고는 그거에 대한 등록부분이요. 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있죠? 2번에 있어요. 2번. 여기에. 자, 2번에 있습니다. 왼쪽 밑에 로그인 하는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이용 안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에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클릭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잘 안 보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건물, 토지 건물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철근 콘크리트 조 이렇게 누르시고 주거용 아파트 그죠?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 개발 건물 여기 69만 원 아까 죄송합니다. 65만 원이 아니고 2018년도는 69만 원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2018년 현재 제곱미터당 건축 건물 이게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69만 원이라고 하면 돼요. 소의 종류 여기 보기를 누르시면요.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늦게 뜹니까? 아, 뜹니다. 안 뜨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 여기 있죠. 4번에 예, 여기 보시면은 4번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소유권, 원고 공유 지분 비율 자기 원고가 낙찰받은 원고 공유 지분 비율 아까는 18분의 2 여기다 쓰는 것 같이 하고 가액의 3분의 1 써 있잖아요. 법으로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럼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소의 종류 4번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가액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능하지 않은 분들이 요즘은 없어요. 웬만하면 얘기해드리면 다 아시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 있다는 거를 지금 자세히 말씀드렸죠. 전자소송 하실 때 공유물 분할 소송이 막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가 계산하는 거예요. 소가 계산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자소송안에 그 소가 계산기가 아예 있으니까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옛날에 공부 저하고 하신 분들은요 이걸 외웠어. 진짜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위구용 이랬어. 공부 가르치면서 위구용이 뭘까요?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외우세요. 그러면서 이거 공부 가르치는데 보통 몇 시간 했냐면 3일씩 가르쳤어. 그러고서 시험을 딱 내면 다 틀려. 아니 왜 그냥 내가 실전에서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엔 이렇게 되고 이 물건입니다. 여러분은 소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 시켜보면 10명이면 10명이 가격이 다 틀려. 정말로 그렇게 나왔어요. 다 틀리게 나왔어. 그러니까 마스터가 안 돼가지고 또 공부해. 근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위구용 그건 외워도 괜찮죠. 우리가 소가 계산하는데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라는 거를 알고서 소가를 내는데 사실 가만 보면 우리가 무슨 뭐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속가만 알고 인지만 정확히 내면 되는 거니까 원리를 아시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전자소송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속가 계산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장에 여기 보시면요, 좀 손볼 게 많아요. 만들어 오시는 것 중에 원고, 피고, 그러면은 여기 피고 1, 피고 2 이렇게 쭉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피고, 여기도 지금 빠져 있는데 피고 1, 만약에 피고가 3명이면 그냥 피고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판사님이 이렇게 읽어보면 피고가 4명인데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피고가 3명이면 각자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라고 지칭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원고 피고를 이렇게 넣고요. 목적물 표시, 별지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는 뭘까?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우리가 낙찰받은 지분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물 가액은 아까 인지 때 쓴 거고요. 여기 청구 취지, 청구 이유라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가 나중에 판결문 주문으로 나올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쓴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만약에 하면 그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구 취지. 판사님이 임의로 막 고쳐서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청구를 했어. 그럼 바꾸라고 그랬죠. 청구 취지 변경하라고 합니다. 소송 중에 판사님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오세요 이래요. 그럼 변경 신청하셔야 돼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뭘 확장하고 싶어. 더 청구를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소송 중에 내가 일만큼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항이 나와가지고 좀 더 부가적으로 더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청구 취지 확장 변경 신청. 예, 그렇게 해서 또 변경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청구 원인이라고 써오셨는데 원인이 아니에요. 청구 이유. 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 만드실 때 책을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나 이거를. 지금 뭘 보고 하셨는지 왜 청구 원인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청구 이유라고 씁니다. 청구 취지.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본안 소송은 청구라고 쓰셔야 돼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보전 처분인 부동산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 취지, 신청 이유라고 쓰는 거지만 본안 소송, 소장에는 청구 이유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뭐 1번에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낙찰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소유자입니다. 라고 한 거고 제가 요거를 읽어보니까 만들어 오신 거 잘 만들었는데 청구 이유 원인이라고 쓴 것 약간 틀렸고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 너무 뭐 간단 명료하게 쓰는 건 좋은데 너무 간단해서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책 있는 거 있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상황에 맞게 공매 받으신 거잖아요. 공매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몇 분의 몇? 내가 몇 분의 17분의 2를 낙찰받으신 거예요. 1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2017년 몇 월 며칠 공매 어디에서 사건 번호 뭐뭐로 매수 신청해서 매각 허가 결정받아 몇 월 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뒤가 이제 조금 아무튼 약간 좀 붙여주세요. 살짝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요. 소장에다가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소장을 넣고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어떻게 답변하나 보고 그 다음에 준비 서면에 또 추가로 넣으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입니다. 내가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소장에다 다 집어넣으면 받아보고서 나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방어라든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소장을 낼 때는 너무 간단하면 판사님은 또 이게 뭔지를 몰라. 판사님이 알 정도, 아 이런 사항으로 했구나 알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을 해놓고 그쪽에서 반격해가지고 답변서가 들어오는 걸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갖다 중점적으로 나를 공격하는구나 보고 내가 또 준비서면이라는 걸 넣죠. 답변서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넣을 때 그때 좀 자세히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소장에다가 뭐 이렇게 두껍게 위주알 고주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막 그런 거 다 쓴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전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은 그런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인해버려. 자기 전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딱 쓰고요. 여기 이제 입증 방법. 우리가 원고가 낸 거는요. 입증 서류들이 갑제 몇 호증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신청 취지에 신청 사건인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자를 붙여줘요. 소갑 제 몇 호증, 소갑 제 몇 호증. 뭐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니까 딱 보고 소자가 붙으면 신청 사건이구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이런 신청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소자가 빠진 갑 이름은 원고가 본안 소송을 한 거구나. 거기에 낸 입증 서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 제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예를 들어서 준비서면 낼 때 다른 어떤 입증 서류가 있다. 그럴 때는 요거 4호증까지 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내야 돼요? 갑 제5호증이 되는 거지. 순서대로 쭉 앞으로 내가 준비서면을 내면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별지 목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요런 폼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책자 76페이지에 있어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 76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이제 신청사건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방송에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